조합장님, 추천위원장님 주말 잘 지냈습니까? 이번 시간부터 조합 예산안에 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예산안은 매년 수립해가지고 총회를 거쳐야 될 뿐만 아니고 그 예산안의 내용이 좀 우리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주문관리업자 짜오니까 그냥 짜오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형사처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곧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조합장 자격이 바로 박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소고발도 예전보다는 많아졌고 점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조합일을 해왔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예산 관련된 부분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짜오는 대로 올렸다가 얻어 터지는 건 우리만 얻어 터지니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차곡차곡 보고 이번 시간에는 예산의 기간,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형사처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 되면 조합 총회 책자에 올라온 것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항목별로 한번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 예산 관련하여 법에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예산 관련된 조문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예산의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복잡하고 판례도 많고 이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의결은 사전에 의결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후에라도 총회 추인을 받으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조합 예산 관련 법조항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무엇일까요?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의 사전적 의미에 관해서 대부분이 해놓기를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익과 지출을 미리 세마여 정한 계획. 그러니까 국가나 단체에서 짜긴 짜는데 뭐냐? 회계연도의 수익과 지출을 미리 세마여 정한 계획입니다. 여기서 회계연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2년도 걸 보면 법조문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5조에 보면 총회의 의결이 있는데 이 중에 예산 관련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 내역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조문으로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 내역인데 예산안은 그냥 얘기하는 예산 아니고 예산의 사용 내역은 뭘까요? 결산이 되겠죠. 이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도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항에 가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 의결이 일반적으로 총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특정한 경우는 100분의 20, 그러니까 20%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인데 예산도 아니고 결산도 아니고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가 뭐냐? 흔히 이야기할 예산 관련된 거 아니면 이번에 뭐 특별하게 쓰겠다라든지 이런 경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주관정비법 46조에 가면 대의원회에 또 조문이 나오는데 그 대의원회 관련된 법 시행령에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없이 반드시 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으로 부담이 되는 계약을 대의원의 결의만 받고 집행을 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산이 있는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잘 모르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그냥 예산을 올려요. 예산을 올려가 총회 결의를 한번 받으면 그걸 가지고 사업 끝날 때마다 써먹습니다.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예산의 기간이 있느냐? 예산의 기간이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기간에 관련돼 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24조 3항 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 85조 5에서 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사망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사업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님이나 추전장님이 이 법령집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 자꾸 앞에 있는 이거 24조 사망 5호, 85조 5호, 24조 규정, 동조 사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좀 읽다 보면 어려우니까 복잡하다 그러는데 그럼 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빼고 읽어볼까요? 도시 및 주관적인 1번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면 좀 쉽지 않습니까? 와닿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익과 지출을 미리 세마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법에 따라 조합 정관에 포함되기도 한다.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 연도입니다. 1회계 연도의 수입 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 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정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고 도시및정비법에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판례의 취지는 그래요. 1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계획을 예산이라 그러는 거지 그냥 기간 강한 게 없이 사업비 예산 이래가지고 사업 끝날 때까지 우리는 총 4,100 백억 이래가지고 공사비 그다음에 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비 그다음에 감리비 설계비 뭐 각종 쭉 한번 해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총회 의결을 거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 예산은 1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기총회 몇 월 달에 하죠? 3월 아니면 좀 늦으면 4, 5월 달에 하죠. 그런데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30일 끝나고 그 다음 정기총회 때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3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까지 예산이 붕 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뭐라고 써놓냐면 밑에 예산안 밑에 조그만한 글자로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의결받거나 아니면 조합의 예산 회계 규정에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라는 식의 규정이 넣어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조합도 있지만 자문하고 있는 가급적이면 12월 달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다음 날 어떻습니까?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2월 총회에서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예산안에 따라 하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정기총회 때 뭐 하느냐? 정기총회 때는 정기총회 때로 할 일이 결산 나오면 결산하고 나머지 안건도 하고 반드시 예산안을 정기총회 때 해야 된다라는 거 없습니다. 어디 봐도 없어요. 예. 글자만 정기총회, 임시총회일 뿐이지 다 똑같은 총회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기를 강력히 권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장님이 형사처벌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돼요. 중요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법령예술집 판례를 3개 정도 이렇게 쭉 넣어놨어요. 그 중에 따온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라는 것은 자, 도시 및 주관적 경비법을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면 조합 임원은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래서 이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효력이 없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있다. 가로주 정비사업, 소규모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효력이 없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에서 정하는 예산으로 정한 상황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는 것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 그 다음에 액수죠.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부담이 되는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게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 될까 안 될까 라고 생각이 돼요. 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도 어떻습니까? 총회끼리만 그쯤 끝나요. 모든 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총회를 거리를 안 거쳐도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당하는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안 올라오고 중간에 그만둔 것도 많은 것을 포함할 때 마치 코로나 확진자가 얼만데 숨어있는 사람, 안 받은 사람 얼마나 많겠느냐랑 똑같습니다. 대법원까지 안 올라온 게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하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된지 여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개발조합이 특정 조합원과의 사이에 청산금 지급에 따라 그 조합원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조합원한테 어떻습니까? 나 양도소득세하고 주민세가 있으니까 그걸 조합에 부담해달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담해. 협의가 이제 된 거죠. 그렇게 협의가. 무조건 조합이 부담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산금을 정산하면서 나 이거 돈 받으면 양도소득세 주민세 내고 나면 돈 얼마 안 남는다. 그러니까 청산금 그게 응할 수 없으니까 청산금은 예를 들면 5억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내가 보기엔 2억 나올 텐데 그걸 조합이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하게 되면 똑같이 이것도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이 하죠. 그래서 이것도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겨서 하게 되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조합이 체결한 목욕탕 매입 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총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창립총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에 위임하여 시행하기로 척법하기 의결하였고 이어 대의원의 의결에 따라 조합장이 매입 계획을 체결했다면 척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목욕탕 매입 계획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을 아니라면 조합은 부담이 될 계약이 해당된다. 대신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이번 총회 결의는 안 받았지만 옛날에 이미 창립총회에서 거기에 관련된 건 대의원이 위임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의결에 따라서 조합장이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의결 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합원이 보통 재건축 조합에 신탁 등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이 조합 앞으로 신탁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합원이 하나 돈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을 안 받으면 나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탁 등기 해제를 했다가 내가 조합 그 은행에 대출을 받고 건전당 설기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신탁을 해주겠습니다 하니까 조합장 입장에서 뭐 지네 부동산 실질적으로 조합이 신탁이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부동산이잖아요. 조합은 부동산. 그러니까 알았어. 신탁 등기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대출 받아가 건전당 설정 등기 한 뒤에 다시 조합 앞으로 신탁 등기를 받으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조합 재산에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초기의 의뢰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신탁 등기를 받으면 해주시면 안 돼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게 1심, 2심 유죄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아니고 조금 조화롭게 해석해서 무죄를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법령해설집에 제가 써놨는데 보시겠습니다. 여기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쭉 제가 써놨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에 판례번호가 나오겠지만 자, 앞에 글은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고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 무슨 얘기냐면 조합 임원이 총회결의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는 곧바로 도시 및 주거정비법 위반 범죄가 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그렇지 않습니까? 짝짝짝짝 조합장 이러실 거예요. 어려우므로 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이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2018년도에 선고를 했어요. 말은 좋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도대체 뭐냐? 뭐 조화롭게 해석하라. 뭐냐? 이 사안을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재개발조합장님이 조합총회에서 차용하기로 의결한 이주비 금액 1170억 초과해가지고 이주비 264억 원을 추가로 차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총회에서는 1170억을 이주비로 차용합시다라고 결의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264억을 조합총회 결의도 없이 그냥 썼어요. 조합장이 이주비 받아가지고 자기가 썼겠습니까? 다 이주비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2심 내려갔다가 다시 무죄가 됐겠죠. 네, 파기환송. 어떤 얘기냐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예전에 임시총회에서 총 사업비를 4,256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주비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결의를 했었다 보니까 이 조합의 경우에 보니까 이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에는 이주비 이자 총액 201억 원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주비를 빌려가지고 이자를 주는데 이주비 총액을 201억 원이 이미 산정이 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264억 원의 이주비를 조합장이 추가로 차용했는데 보니까 앞에 1,000몇백억하고 이번에 했던 264억을 합쳐서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201억이 넘지를 않더라. 이자 규모가.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20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부담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왜냐? 총 이자를 200억 범위 내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간혹가다 지금 이게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후에 아차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 돈을 바로 집행 처음에 계약감 정도 됐겠지만 바로 추인을 받았다. 총에 올려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추인을 받았다. 그럼 결국은 조합원들이 다 추인한 건데 무슨 이게 죄가 되느냐라는 건데 대부분은 그렇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벌칙조항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에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고 받아가는 사람한테 돈 들어와 안 주잖아.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사항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총회 의결은 원칙적
법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로서 도정법 위반 범행이 성립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 시비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진 의결이 부결된다거나 또는 추총회에서 추진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는 데다 볼 수가 없다. 이거 형사 판결입니다. 또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맞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액수에 따라 가지고 조합장님 직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검찰이 구약직 100만 원 한 거 조합장님 100만 원 받으면 조합장 지위가 날아가기 때문에 꼭 좀 봐주셔가지고 변론해가지고 조금 90만 원으로 깎아가지고 조합장 지위를 유지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비업체만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정비업체 직원들이 다 아는 건 아니고 일부 실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다른 데서 다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 없던데요? 그건 네 얘기고. 당하는 건 나야. 그러니까 확실해. 이렇게 해가지고 꼭 예산에 관한 것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예산 책자를 보면서 하나씩 문제되는 것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 r119co.kr에 들어오면 조합원님들 공부방인 조합장 공부방인 12번째 조합장 추정 비공개로 되어 있는 여기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